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먼저 커뮤니케이션 장애 요인의 사례에 관해서 설명드린 다음에 본문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S전자 C사업부 생산관리과에서 첫 직장 생활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당시 생산관리과장인 K과장은 저에게 생산회의에 참석하여 회의록을 작성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시는 사업의 초기 단계라서 생산 계획을 한번 수립해도 그 계획 수립이 한 달 동안 계속 유지하기가 어려워서 자주 생산 회의를 해야 하였습니다. 어느 날 자재가 품절되어 생산 라인이 정지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 참석자는 생산부장, 또 생산관리과장, 자재부장, 또 외주과장 등 주요 부서장들이었습니다. 먼저 생산부장이 말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외주업체에서 자재가 들어오지 않아서 생산 라인이 정지가 되었습니다. 외주과장은 자재가 외주가로 늦게 와서 현재 외주업체에서 반출 작업 중이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자재부장은 자재를 적기에 반출을 하였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논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상대방이 우월적 대화 태도로 여러분을 압박한 경험이 있으신지요? 저는 생산관리과에서 하는 업무 중에 하나는 매월 생산부 소요 인력을 3개월 연동으로 산출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변수로 생산계획 물량, 또 근무일수, 생산 효율 등이 포함이 됐습니다. 어느 날 생산부장이 소요 인력이 적다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산출 방식을 알려드렸고 생산부장은 이해를 한 후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생산 담당 이사가 저를 찾아와서 따졌습니다. 저는 다시 또 산출 방식을 알려드렸습니다. 하지만 생산 담당 이사님은 산출 방식은 이해하지만 어쨌든 현재 생산부에서 사람이 부족하니 사람을 더 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산출 방식은 전사 공통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마음대로 손을 댈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람을 들일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생산 담당 이사님은 우월적 대화 태도를 나타내셨습니다. 이사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박 대리는 생산 담당 이사인 내가 말을 해도 왜 말을 듣지를 않지? 더 이상 고집 부리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도 사람을 더 들일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더 들일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재부장의 말에 외직과장이 반박을 하고 나서자 자재부장은 화를 내었습니다. 자재부장은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자재부는 자재를 외주가로 적기에 반출하였습니다. 자재는 왔지만 늦게 와서 현재 외주업체에서 작업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자재를 적게 주었기 때문에 나머지는 외주가 책임입니다.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고참 부장이 말을 하면 들어야지 과장이 어디 대듭니까? 예의 없게. 회의석상에서 왜 과장 부장을 따집니까? 제가 과장이라고 무시하는 겁니까? 외주과장은 화가 나서 회의실 문을 열고 나가버렸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외주과와 관련이 없는 사안에 대해서만 논의를 한 후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사례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신자 측면의 커뮤니케이션 장애 요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평가적 경향입니다. 상대방의 메시지를 다 듣기 전에 전반적인 평가를 하게 되면 메시지 내용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기획부동산 업자에게 속아보지는 않았지만 혹시 여러분들은 속임을 당해본 적이 있으신지요? 제가 아는 어느 분들도 사기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기획부동산 업자에게 사기를 당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획부동산 설명회에는 멋진 여성, 남성들이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 말을 하므로 일단 외모, 말솜씨에 이끌리게 된다고 합니다. 일단 이끌게 되면 그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들을 자연스럽게 믿게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상대방의 말을 건성으로 듣고 자신의 기준대로 해석하면 오류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S그룹에서 경영혁신운동을 한창 진행하던 때에 당시 이건희 회장님이 말씀을 윗선에 있던 분들도 자신의 기준대로 해석하여 오류를 범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시 이건희 회장님은 하시는 말씀을 녹음하고 또 그것을 카피하여 각 계열사에 보내셨다고 합니다. 세 번째, 자신의 생각, 경험, 가치관 등과 일치하면 수용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거절 또는 거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이런 경향이 어느 정도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지지하는 정책에 대해서 여론조사가 좋지 않게 나오면 저는 물론 믿기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또 다른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번 여론조사는 잘못되었구나, 또는 여론조사의 질문 항목에 어떤 편파적인 요소가 개입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네 번째, 피드백을 부적절하게 하게 되면 커뮤니케이션 기회가 감소됩니다. 만약 신입 직원이 어떤 아이디어를 냈을 때 고참 직원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신입 직원은 하던 일이나 열심히 하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게 되면 다음 기회에 신입 직원은 아이디어를 낼까요? 내지 않을까요? 절대로 내지 않겠죠. 다섯 번째, 상대방의 메시지에 침묵을 하게 되면 커뮤니케이션 기회가 감소가 됩니다. 직장 생활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한두 번쯤은 다 이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회의를 주관하는 부서장이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또는 공정성이 없거나 또는 부서원들이 조직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경우 사람들은 말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죠. 여섯 번째, 송신자에 대한 신뢰가 낮으면 그 사람이 말하는 메시지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제가 S전자에서 근무 시 저희 부서에 지각대장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지각대장은 종종 지각을 하였죠. 어느 날 회의에서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그 지각대장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러자 부서원들은 모두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야, 지각대장, 너는 지각대장이어서 네가 하는 말들은 모두 다 믿지를 않아. 그러니 더 이상 말도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수신자 측면의 커뮤니케이션 장애 요인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